안녕하세요. 생활해지님들, 저는 요즘 흰머리가 부쩍 많아져서 걱정이에요. 왜 이렇게 흰머리가 나는 걸까요? 최근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까요? 네, 저는 사실 최근에 스트레스 받을 일이 많았어요. 스트레스로 인해 흰머리가 생길 수도 있고 또는 다른 건강 문제와도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흰머리가 왜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아질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흰머리가 왜 생기는지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머리카락의 구조를 간단히 알아볼게요. 기본적인 걸 이해하시면 이후 설명이 훨씬 쉬울 거예요. 머리카락이 두피를 뚫고 길게 나와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머리카락은 피부 속에도 길게 자리 잡고 있답니다. 길쭉한 부분 아래쪽을 보면 둥글게 불룩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모구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위쪽 길쭉한 부분의 중간쯤에 벌지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벌지 부분에는 줄기세포들이 모여 있고요. 모구에는 실제로 머리카락을 만들고 색깔을 내는 세포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사람마다 머리카락 색이 다른 이유는 바로 이 모구에서 머리카락을 만들고 색소를 더해주기 때문인데요. 검은색 머리카락이든 갈색이든 금발이든 머리카락 색을 결정하는 건 이 색소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머리카락은 기본적으로 흰색이나 투명한 상태로 자라는데 여기에 색소가 더해져서 다양한 색깔의 머리카락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이제 흰머리가 왜 생기는지 본격적으로 알아볼게요. 원래 머리카락을 만들어주는 세포가 있다고 했고 또 머리카락에 색소를 넣어주는 멜라닌 세포가 있다고 했죠.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멜라닌 세포가 없어지거나 기능이 떨어지면 색소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거나 전달되지 않아서 머리카락이 색을 잃고 흰머리가 되는 거예요. 이제 흰머리가 생기는 이유를 알았으니 다음으로는 이걸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흰머리가 생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이유들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유전적인 요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전적으로 흰머리가 일찍 생기기도 해요. 가족 중에 일찍 흰머리가 나기 시작한 분이 있다면 나도 비슷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두 번째는 노화입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멜라닌 세포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로 인해 흰머리가 점점 늘어나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이유는 특정 질환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백반증이라는 질환이 있는데 이 병은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멜라닌 세포를 공격해서 파괴하는 질병이에요. 멜라닌 세포가 파괴되면 머리카락에 색소를 전달하지 못해 흰머리가 됩니다. 이 외에도 원형 탈모,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항진증, 악성 빈혈 등의 질환이 흰머리를 일찍 생기게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영양 부족도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비타민 B12, 철분, 구리 또는 단백질이 부족할 때도 흰머리가 생길 수 있어요. 또한 약물이나 과도한 음주, 흡연, 자외선 노출, 공해 등 외부 환경 요인들도 흰머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가 흰머리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와 흰머리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가 2020년에 네이처지에 실리기도 했는데요. 이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가 우리 몸에 영향을 미쳐 멜라닌 세포의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흰머리가 더 빨리 생기거나 많아질 수 있는 거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흰머리를 예방하는 데도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이 연구는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얻은 결과인데요. 쥐에게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약물을 주사로 투입하면 쥐가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쥐에게 스트레스를 주었을 때 시간이 지나면서 쥐의 털 색깔이 흰색으로 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연구해 본 결과 스트레스가 쥐의 모발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모발 구조 속 벌지라는 부분에 줄기세포가 많이 모여 있는데요. 이 줄기세포들이
멜라닌 세포로 변해야 머리카락에 색을 넣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은 쥐에서는 이 줄기 세포들이 사라져 버렸어요. 결과적으로 기존의 털이 빠지고 새로운 털이 자랄 때 멜라닌 세포로 변할 줄기 세포가 없으니 멜라닌 세포도 만들어지지 않고 멜라닌 색소도 생성되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 털이 흰색으로 나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렇게 한번 멜라닌 세포가 없어지면 그 이후로는 계속 그 자리에서 흰 털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이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스트레스와 통증이 흰머리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흰머리가 생기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스트레스라는 것을 이 실험이 잘 보여주고 있죠. 흰머리에 대해 종종 받는 질문 중 하나가 흰머리를 뽑으면 그 자리에서 다시 검은 머리가 날 수 있나요? 아니면 계속 흰머리만 나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쥐 실험에서는 흰머리가 한 번 나면 그 자리에서 계속 흰머리가 났지만 사람의 경우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한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9살에서 65살까지 다양한 머리색을 가진 사람 14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였어요. 이 연구에서는 참가자들의 머리카락, 얼굴, 그리고 음모 등 다양한 부위에서 털을 수집했어요.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스트레스를 받았던 경험을 기억해내어 기록하게 했습니다. 모발은 보통 한 달에 약 1cm 정도 자라기 때문에 머리카락의 길이를 통해 어느 시점에 머리카락이 정상적인 색을 가졌고 어느 시점에 흰머리가 생겼으며 다시 색이 돌아온 시점을 분석할 수 있었어요. 이 연구를 분석해본 결과 스트레스와 머리카락 색 변화 사이에 흥미로운 연관성이 발견되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흰머리가 생기고 스트레스가 해소되면 다시 머리카락 색이 돌아오는 현상이 관찰된 거죠. 예를 들어 30살 아시아계 참가자의 경우 머리카락의 중간 2cm 정도는 흰머리였다가 이후 머리카락 색이 회복된 사례가 있었어요. 이 참가자는 결혼 후 별거와 이혼을 겪으면서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이후 스트레스가 해소되면서 다시 머리카락 색이 돌아왔던 거죠. 또 다른 사례로 35살 남성은 원래 젓갈색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분은 흰머리가 생겼다가 2주간 휴가를 다녀온 후 흰머리 5가닥이 다시 원래 색으로 돌아오는 것을 경험했어요. 이 연구들은 흰머리가 반드시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특히 스트레스 관리가 잘 되면 흰머리가 다시 원래 색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죠. 물론 모든 경우에 해당되지는 않겠지만 흰머리를 뽑은 자리에 다시 검은 머리가 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흰머리와 새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도 자주 받는데요. 흰머리는 일반적으로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에서 생기는 머리카락을 의미하고 새치는 정상적인 노화보다 일찍 생기는 흰머리를 말합니다.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보통 백인의 경우 20살 이전, 흑인의 경우 30살 이전, 그리고 아시아인,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25이나 30살 이전에 생기는 흰머리를 새치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기준보다 일찍 흰머리가 생기면 새치라고 부르게 되죠. 그리고 또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가 새치가 빨리 생기면 건강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에요. 몇몇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새치가 일찍 생기는 분들은 심근경색 같은 심장병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또 청력 저하의 위험도 올라갈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새치가 많이 생긴다면 건강 관리에 좀 더 신경을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리미리 건강을 챙기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제가 흰머리를 개선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새치가 처음 보일 때 거울 앞에서 하나씩 뽑아내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반복되다 보면 모발과 모근에 손상을 주게 되고 결국 견인성 탈모라는 상태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흰머리를 뽑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두 번째로 많이 하시는 방법은 염색이죠. 염색은 흰머리로 인해 나이 들어 보이는 인상을 줄이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일 거예요. 하지만 염색을 하다 보면 두피나 얼굴에 접촉성 피부염이 생기거나 자극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염색을 하실 때는
본인에게 자극이 덜 되는 제품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염색 빈도를 너무 자주 하는 것도 좋지 않아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흰머리를 뽑거나 염색하는 방법은 외적으로 흰머리를 감추는 방법이에요. 그렇다면 흰머리를 검은 머리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몇 가지 가능성 있는 방법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흰머리가 특정 질환과 관련이 있는 경우 그 원인이 되는 질환을 치료하는 것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백반증, 원형 탈모, 갑상선 질환, 기타 자가 면역 질환 등이 원인일 경우 질환이 치료되면 흰머리도 개선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이에요. 충분히 쉬고 잘 자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명상이나 이완 운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흰머리가 급격히 늘어날 수 있는데 스트레스를 줄이고 휴식을 취하면 흰머리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한때 일이 너무 많아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 흰머리가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잘 자고 잘 쉬니까 흰머리가 줄어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흰머리가 많아졌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휴식을 늘려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세 번째는 영양 섭취에 신경 쓰는 거예요. 비타민 B1, 2나 단백질, 그리고 기타 영양소가 결핍되면 흰머리가 생길 수 있으니까 비타민 B군이나 종합 영양제, 단백질 등을 적절히 섭취하는 것이 흰머리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생활습관 개선이 중요해요. 술이나 담배는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켜서 흰머리를 악화시킬 수 있으니 이런 생활 습관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두피를 과도한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외선이 강한 시간대에는 가급적 외출을 피하시고 외출 시에는 양산이나 모자를 사용해 자외선을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물리적으로 자외선을 막는 방법을 통해 두피와 모발을 보호할 수 있어요. 이런 방법들을 실천하면서 흰머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요. 오늘은 흰머리를 개선할 수 있다고 보고된 몇 가지 약물들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로 소개할 약물은 판토텐산 칼슘입니다. 이 성분을 하루에 200mg 정도 복용했을 때 흰머리가 개선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피에미노벤조익 애시드, 줄여서 파바라고도 하는데요. 이 성분 역시 하루에 200mg을 2-3개월 정도 복용했더니 흰머리가 줄어들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바르는 약물인 프로스타글란딘 계열의 라타노프로스트입니다. 이 약물을 사용했을 때 흰머리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약물들은 흰머리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만 약물 사용에 따른 부작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에 사용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흰머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영양 섭취도 부족하다 보면 흰머리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반면에 충분히 쉬고 잘 먹고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서는 흰머리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스트레스 관리를 잘해서 흰머리도 줄이고 피부에도 건강한 광이 나는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생활해지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